안녕하세요. 스크린 골프 띵곡식 닥터잉글리시입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요, 로프트 각도, 볼을 놓는 위치, 캐비티백, 머슬백 이런 소리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골프채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골프채의 얼굴에는 페이스가 있고요, 골프채의 앞부분은 발가락이라고 해서 토우라고 하고요, 골프채의 뒷부분은 발꿈치라고 해서 힐이라고 합니다. 골프채의 가장 아랫부분은 골프채가 리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서 리딩 엣지라고 하고요. 골프채의 윗부분은 탑에 있는 라인이라고 해서 탑 라인이라고 합니다. 골프채의 베이스에는 골프공의 스핀을 잘 먹이기 위해 이렇게 가로의 줄이 있는데 이를 그루브라고 하고요. 골프채를 잡는 샤프트와 아이언 헤드 부분을 잇는 호젤이 있습니다. 골프채의 앞부분을 얼굴은 베이스이니까 골프채의 뒷부분은요, D 얼굴이라고 해서 백페이스라고 하고요. 골프채의 아랫부분은 발바닥이라는 뜻의 소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프채의 명칭을 알아주면 좋고요. 골프채를 살 때 혹은 골프채를 피팅할 때 로프트 앵글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을 텐데요.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로프트 앵글의 정의는 다릅니다. 아이언의 로프트 앵글은 샤프트를 지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놓았을 때 샤프트와 아이언 페이스 사이에 생기는 이 각을 말하고요. 드라이버의 로프트 앵글은 드라이버를 지면에 평평하게 놓았을 때 드라이버의 샤프트가 아니고 지면과 수직인 이 가상의 선과 드라이버 페이스 사이의 이 각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는 아이언 샤프트와 아이언 페이스 사이에 생긴 각도, 이 부분을 말하고요.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의 로프트 각도는 지면과 직선을 이루는 가상의 선과 이들의 베이스 사이에 생긴 각도,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프트 각도가 크면 클럽 페이스가 눕기 때문에 비거리는 짧아지고 하지만 타구각, 탄도는 높아집니다. 그 반대로 로프트 각도가 작아지면 클럽 페이스가 서기 때문에 비거리가 길어지고 탄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니까 한 번만 들으면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라이 앵글, 라이 각도라는 말도 들어보실 텐데요. 이 라이 각은 클럽 페이스를 지면에 평행하게 놓았을 때 샤프트와 지면 사이에 생긴 각도를 라이 각, 라이 앵글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의 로프트 각은 웨지 아이언인 피칭 웨지, 갭 웨지 혹은 A 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샌드 웨지, 로브 웨지로 갈수록 점차 로프트 각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체 아이언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피칭 웨지에서 3번 아이언 쪽으로 가게 되면 로프트 각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로프트 각도가 큰 9번 아이언 샷의 탄도는 높아지고 로프트 각도가 작은 5번 아이언 샷의 탄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아이언 사진인데요. 각 아이언 클럽에 따라서 로프트 각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골프채 피팅샵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밀하게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를 재는 기계이고요. 또 이 기계를 이용해서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표는 골프채 회사별로 로프트 각도 차이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2010년 이전에는 7번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가 평균 36도이고 피칭 웨지는 48도, 갭 웨지 혹은 A 웨지는 52도, 샌드 웨지는 56도, 로브 웨지는 60도였는데요. 이 숫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48 더하기 4는 52, 52 더하기 4는 56, 56 더하기 4는 60, 이렇게 4도씩 로프트 각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갭 웨지라는 이름은 피칭
피칭 웨지와 샌드 웨지 사이의 갭을 메울 수 있는 것이라 해서 갭 웨지라고 하고요. A 웨지는 어프로치 때 사용한다 하여 어프로치 웨지 혹은 A 웨지라고 합니다. 로브 웨지에서 로브는 둥글게 돌출된 것을 말하는데 깃바퀴를 이얼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브샷은 둥글게 만드는 샷을 말하는데 이런 샷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프트 각이 아주 커져야 하기 때문에 로브샷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웨지가 로브 웨지 혹은 L 웨지입니다. 자,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골프채 제작 회사마다 비거리 향상을 위해 전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7번 아이언이 36도에서 29도 혹은 30도까지 줄어들었고요. 피칭 웨지는 48도에서 44도, 갭 웨지 혹은 A 웨지는 52도에서 49도, 샌드 웨지는 56도에서 54도, 로우 웨지는 60도에서 59도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7번 아이언이라고 해도 로프트 각도가 줄어들면 거리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용품 제작 회사들이 자기네 회사채가 더 멀리 간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이렇게 2010년 이전보다 로프트 각도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골프채 제조 회사마다 아이언의 로프트 각도가 다르긴 하지만 피칭 웨지의 스탠다드 앵글, 즉 표준 앵글은 47, 48도이고요. A 웨지, 갭 웨지의 스탠다드 앵글은 52도, 샌드 웨지의 표준 각도는 56도, 로브 웨지의 표준 각도는 60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대략 4도씩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퍼트도 로프트 각도가 있습니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대개 3, 4도의 로프트 각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만약 퍼트의 로프트 각도가 없다면 위에서 직선으로 퍼트를 내려보면 퍼트 페이스가 보이지 않겠지만 퍼트도 로프트 앵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트 페이스가 아주 살짝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볼 위치, 볼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드라이버의 볼 위치는 왼발 안쪽 라인, 즉 왼발 뒤꿈치 정도 혹은 왼발 중앙에 두고 치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제 아이언의 볼 포지션, 볼 위치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7번 아이언으로 배우는데요. 7번 아이언으로 골프공은 양발 스탠스의 중앙에 두고 치라고 배웁니다. 그죠? 하지만 이 지식은 살짝 잘못인데요. 이 그림처럼 양발 스탠스의 중앙에는 8번, 9번과 같은 숏 아이언과 웨지류의 아이언을 양발 스탠스의 중앙에 볼을 두고 칩니다. 7번이 아니고 웨지류의 아이언과 숏 아이언을 중앙에 둔다는 거고요. 그리고 7번을 포함한 6번, 5번과 같은 미들 아이언은 중앙보다 볼 하나 안쪽에 두고요. 4번, 3번 우드, 유틸은 7번보다 공 하나 안쪽 혹은 드라이브 놓는 곳보다 공 하나 바깥쪽에 두고 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안쪽 바깥쪽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타겟 쪽으로 가면 안쪽이라고 하고 타겟 반대쪽으로 가면 바깥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US 골프TV에서도 추천하는 골프공 포지션, 골프공 위치를 보면요. 물론 사람이 서 있는 위치는 위쪽인 여기고요. 웨지류는 스탠스의 중앙 혹은 중앙보다 살짝 바깥쪽에, 그리고 아이언들은 웨지에 놓인 공보다 하나 안쪽에, 그리고 우드나 유틸, 하이브리드는 드라이브 공 놓는 위치보다 공 하나 바깥쪽에 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웨지류가 스탠스 중앙 혹은 중앙보다 살짝 바깥쪽이고요. 7번을 포함한 미들 라인은 중앙보다 공 하나 안쪽, 그리고 긴 체인 3, 4번 아이언이나 유틸, 우드는 드라이브 공 놓는 위치보다 공 하나 바깥쪽입니다. 아이언은 그린에서 굴러가면 안 되고 바로 세워야 하는 채이기 때문에 공을 안쪽에 놓아야 뽕 떠서 그린에 살포시 랜딩을 하게 됩니다.
골프공을 놓는 위치가 방금 설명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그림처럼 one spot for every shot 이라고 해서 공을 놓는 위치는 한 곳에 일정하게 둔다는 말인데요. 이 그림은 공을 드라이버 놓는 곳에 두고 점차 스탠스를 줄여주는 그림인데요. 3번, 7번, 웨지 이렇게 로프트 각이 커질 때마다 공은 그 자리에 두고 스탠스만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의 그림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공을 7번 아이언 위치, 즉 중앙에서 공 하나 안쪽 혹은 클럽 헤드만큼의 넓이만큼 바깥쪽에 모든 공을 두고 우드나 유틸, 롱아이언, 미들아이언, 숏아이언, 웨지 순으로 스탠스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장타자인 브라이언 디셈버가 셋업하는 방법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공을 놓는 위치에 대해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요. 골프채를 셋업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언을 셋업할 때는요, 이 그림처럼 항상 리딩 엣지가 목표물과 직각이 되게 둬야 합니다. 리딩 엣지를 셋업할 때 리딩 엣지는 지면과 평형 또는 평편하게 둬야 하는데요. 리딩 엣지를 지면과 평편하게 두지 않고 토를 드는 셋업은 훅이 나고 힐을 두는 셋업은 슬라이스가 납니다. 아이언을 셋업할 때는요, 이 그림처럼 항상 리딩 엣지를 중심으로 셋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리딩 엣지로 셋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매트 끝선에 아이언의 리딩 엣지를 꽉 맞춰보면 쉽게 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셋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라이브도 아이언과 마찬가지로 리딩 엣지가 목표점과 직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딩 엣지로 직각을 하지 않고 드라이브 위에 있는 로고나 드라이브 위에 있는 페인트한 부분으로 셋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꼭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셋업을 해야 합니다. 아이언 셋업을 다시 살펴보면요, 리딩 엣지를 타겟과 직각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지면과 평행하게 놓으면 공이 똑바로 가는 정확한 라이가 되는데, 토를 들면 업라이트 라이가 되어서 훅이 되고, 힐을 들면요 클럽의 윗부분이 지면과 평행하게 되는 플랫 라이가 되어 슬라이스가 납니다. 골프를 오래 치고 계속 발전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자세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업을 하고 골프채를 잡고 나서도요, 이 그림처럼 발과 어깨도 같이 클럽 페이스와 평형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이 그림처럼 오른발이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원래 FM은 리딩 엣지가 목표물과 직각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잭 니콜라우스 형님은 이 그림처럼 살짝 클럽 페이스가 오픈되어야 좋다는 그런 설명의 그림입니다. 리딩 엣지로 딱 스퀘어로 셋업하지 말고 살짝 오픈해서 하는 셋업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리딩 엣지를 스퀘어로 놓아서 한번 쳐보고, 또는 니콜라우스 형님이 추천하는 아주 살짝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는 방식으로 쳐봐서 좋은 방법을 택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아이언의 캐비티 백, 머슬 백, 블레이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골프 좀 치시는 분들이 난 아이언이 머슬백이야 라고 은근 자랑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언의 앞면을 페이스라고요, 뒷면은 백페이스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캐비티 백은 골프채의 뒷면이 캐비티, 즉 비어있다는 뜻인데요, 캐비닛이 비어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비티 백은 이 그림처럼 골프채의 뒷면 윗부분이 이렇게 비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초보자나 중급자가 사용하고요. 머슬백은 골프채의 뒷면이 근육처럼 단단하게 채워져 있다고 해서 머슬백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상급자와 프로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블레이드는 날카로운 날이라는 뜻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작고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는 관용성, 즉 못 쳐도 잘 가게 하는 것이죠. 이 관용성이 없기 때문에 오직 프로들만 사용합니다. 이 블레이드 아이언은 용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채의 로프트가 볼 포지션, 셋업하는 방법, 그리고 캐비티 백, 머슬백, 블레이드에 대한 골프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골프 지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